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주차는 기말 주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뭔가 기쁜 마음보다는 굉장히 바쁜 마음으로 이 표정들이 다들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제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학기 말이 의외로 정말 바빠요. 학생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과제를 내고 이제 훌훌 털고 가면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훌훌 털고 가면서 떨어뜨린 이제 쓰레기와 깃털과 이제 온갖 진드기와 이런 거를 다 주워서 이제 학점이라는 걸 먹여야 되고요. 학점을 먹이는 게 이제 교수님들은 좋겠다 학점 맘대로 먹여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 되게 고심을 하잖아요. 완전요. 네, 밤새서 막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분들이 약간 또 이의제기도 막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고 또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학점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의제기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냥 방금 받은 이의제기 중에 하나가 그런 벌써요? 과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학교가 정규 과목이 아닌 과목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과목 중에 약간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으니 높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시험 점수인데,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네, 시험 점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점수로 학점을 먹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죠. 네. 약간 그 일본 정치인처럼 이렇게 점수대로 학점이 나갑니다. 뭐 약간 이런. 그것이 학점이니까. 네네, 그것이 학점이니까. 네, 뭐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상태로 저희는 한 일주일 더 지내야 한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그 기말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번 학기에 화요일 수업에 휴강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국군의 날 갑자기 쉬고 막 이러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화요일 날 수업이 너무 휴강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쉬는 날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강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강까지 그냥 쭉 가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가게 돼 있는 구조라서 네, 그래서 네, 이번 네. 주 금요일로 보강일이 바뀌어 있죠.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 대신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평소보다 한 번 더 수업이 많은 주차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금요일날 마감이기 때문에 맞다. 네, 마감을 땡겨야 되는 스케줄이 또 생겼죠. 아, 사실 그러네요. 지금 한 3주째 연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바쁘고 어제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왔고 이번 주에 이제 화수 금 수업을 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2층이잖아요 제 연구실은. 네. 교수님들 연구실은 3층이고 그래서 교수님들 아마 저번 방학 때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렇죠. 짐 저는 옮기느라. 이제 이번 주 안에 짐을 또 다 싸야지 다음 주에 공사가 아이고. 시작된다고 해서 어. 근데 뭐 저는 이제 공사된 애프터를 봤잖아요. 그쵸. 교수님들 네네. 연구실이 바뀌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군말 없이 싸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일이죠. 드시는군요. 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얼만큼 싸느냐에 따라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욕심 내면은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처음엔 이러다가 결국 대충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네, 그게 마음 건강에 편한데 저는 너무 짧게 싸다 보니까 나중에 이 책이 너무 엉망으로 꽂혀 있더라고요. 나름 잘 꽂아주셨는데 저의 질서와는 완전히 그쵸. 다른 맞아요. 방향으로 꽂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스트레스인데 이걸 또 언제 하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네, 막 이 만화책의 1권은 여기 있고 3권은 여기 있고 5권은 여기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 겨울방학에 해야지 하고 계속 미뤄둔 상태. 그 겨울방학이 오고야 말았네요. 네. 커밍 순입니다. 아직 네. 아니지만. 그래도 2025년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1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자의 어워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각자의 어워드를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네. 양세준 작가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이유는 저희 중에 가장 뭔가 콘텐츠에 집중해서 네. 맞아. 내용이 있어. 뭔가 우리 재미의 이유를 빛내줄 수 있는 분. 맞아. 이런 분이 라스트로 아니, 가야 그렇지는 되는데 않긴 저거 합니다만.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겠다. 그런가요? 그럼 먼저 하실래요? 농담이고요. 네, 이미 준비가 되신 분부터. 네. 이거는 어쨌든 올해 제가 본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네, 올해 네, 나온 네.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두구두구. 올해 출판 만화는 네. 이거 홍란지 교수님이랑 겹칠 텐데 네, 아마 맞아요. 동경일일입니다. 네, 음. 마츠모토 타이오 네, 갑자기 작가님. 이름 생각났네. 네. 네, 마츠모토 타이오의 동경일일.
1에서 3권으로 완결된 작품이니까 마츠모토 타이오가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작품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분량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마츠모토 타이오 작품이 대부분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번쯤 이걸로 입문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작품들이랑 뭐 연계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특히 만화를 그리시거나 만화에 대해서 깊이 관심 있으신 분이 보시면 더더욱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AI 특집 이야기 할 때도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맞아요. 사람이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마츠모토 타이오가 그 워낙에 그 뭐랄까 왜곡 투시라든지 3점 투시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잘 쓰는 작가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철콘 콘크리트 같은 작품이나 핑퐁에서는 굉장히 그게 빛나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 작품은 드라마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화려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마츠모토 타이어의 진가가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맞습니다. 생각되는 작품이었어요. 저 철콘 콘크리트 이거 발음 안 절고 얘기하는 만화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철콘 콘크리트. 약간 저셨어요. 이거 아니야. 아 진짜요? 아까 되게 스무스했어. 깜짝 철콘 놀랐어. 콘크리트. 그렇네. 네, 이게 원래 철근 콘크리트를 바꿔서 말한 거라서 맞아요. 되게 헷갈리게 맞아요. 제목이죠. 일본어로는 둘 다 사실 같을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군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 같진 않나? 뭐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처음 본 작품인데요. 네. 작가님도 처음 본 분이고, 근데 가치 아쿠타라는 작품인데요. 카치아쿠타. 네, 요거는 액션 만화예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작화만 보고 산 작품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한 1, 2권 보고 나서 재밌으면 뒤쪽도 사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그게 상당히 많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요 작품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뒤쪽까지 지금 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작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샀고 작화만큼이나 캐릭터가 매력적이라서 따라가기가 좋은 작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선맛이 되게 좋아요. 봐야겠네요. 네. 카치아쿠타. 네, 수작업으로 계속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작품 되게 매력적으로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웹툰. 올해의 웹툰. 네, 올해 웹툰은 사실 제가 올해 웹툰을 많이 안 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연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올해도 좀 그게 더 일처럼 느껴져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올해 본 작품들은 이제 연말에 그거 나오잖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이렇게 올해 몇 편을 보셨어요? 맞아요. 상위 몇 프로입니다. 네, 뭐를 많이 보셨어요? 이런 거 음.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제 작품이랑 제 제자들 작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거 잘 하고 있나 체크하거나 뭐 같이 이제 준비했었던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쵸,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그러면. 하고 있나 하는 관점에서 찾아보는 정도이지 작품을 독자로서 즐긴 작품이 많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거 하려고 이걸 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워드를 정리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올해 내가 뭘 얼만큼 먹었나를 보고 싶어서 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본 작품 중에 제일 빠져서 봤던 작품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작품이고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블 코믹스라고 치면 노블 코믹스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원작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소설이랑 결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블로그 같아요. 연재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 연재작을 가지고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타겟 독자층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웹툰은 학원물이 많아 뭐 이런 식의 편견들이 좀 있는데 뭐 실제로 학원물이 많기도 하죠. 근데 학원물 이외의 장르도 워낙에 많고 근데 사람들이 학원물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맞아요. 작품들 중에 상위권이 학원물이 많기 때문인데 이 작품은 이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특히나 주인공은 굉장히 꼰대 같은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주인공이 상당히 매력이 없는 인물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작품을 따라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대리 수치를 느끼면서 보는데 초반에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 굉장히 네이버 웹툰이 유명했죠. 말했던 하이퍼 리얼리즘의 표본 같은 작품 중에 하나죠. 요거랑 개백순이랑 그랬었는데 올해 제가 본 성장 서사 중에 가장 잘 만든 성장 서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 비포랑 애프터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비포에서 완전히 꼰대 같은 아저씨로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사회 그쵸 맞아요 정말로 그 그 다양성을 익혀가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성장 서사는 어린 친구가 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른이 오히려 아들이나 아내나 자기 부하 직원들의 이미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라서 어떤 의미에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웹툰에서 많이 없었던 구성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서 뭔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다 보면은 그래 이런 사람한테도 연민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했구나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작화도 너무 좋고
작가 이제 아마도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셨던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작품 잘하시는 분이셔서 작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나온 작품이라서 요것도 근데 이게 지금 2부가 연재 중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1부까지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 2부는 어떤지 사실 잘 모릅니다. 1부는 이제 그 김 부장의 이야기고 2부는 그 김 부장의 그 허세 어린 부하 직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는 조금 초반만 보다가 아직 지금 좀 놓쳐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김 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1부까지는 정말 추천할 만하니까 그거는 많이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네, 주변에서. 그리고 올해 영화는 원래 제가 올해 영화, 올해 애니메이션을 나눠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올해 제대로 실사 영화를 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올해 영화는 퉁쳐서 어차피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다 영화지라고 쳐서 룩백입니다. 아, 네. 네, 만약에 올해 실사 영화를 재밌게 본 게 있으면 이게 올해 애니메이션이 됐을 텐데 딱히 없어서 그냥 올해 영화는 룩백으로 정했고요. 룩백에 대해서는 아예 따로 저희가 특집 이야기도 맞아요, 했었으니까 맞아요. 뭐 그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원작을 잘 살려서 애니메이션화도 너무 잘 했고 그리고 그냥 만화 안 보셨어도 애니메이션만 보셔도 상당히 깔끔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짧아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워드가 올해 나온 작품만 다루는 건 아니라고 아까 강조를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올해의 정주행 시리즈는 해리포터입니다. 맞아. 저번에 아드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지난번에 잠깐 어디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오셨나요? 혼혈왕자까지 봤습니다. 오, 많이 왔네. 네, 많이 이제 죽음의 보셨다. 성물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이제 소설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만 보고 있는데 네, 죽음의 성물이 2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거 맞아요. 2개만 보면은 이제 영화는 이제 오. 완독을 하게 되는 거죠. 해리가 제법 컸는데 아드님은 괜찮나요? 전혀 느끼지 않더라고요. 거의 아저씨 됐는데 그 맞아. 정도면? 네. 맞아. 근데 그냥 뭐 쭉 보고 있어요. 야, 그래도 해리는 해리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러브라인을 못 따라가서 네네네. 갑자기 혼혈왕자가 되니까 헤르미온느가 네. 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 뭔 라고 소리야? 뭔 소리야 갑자기? 라고 했는데 제 와이프가 못 느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고 역시 하면서 보고 로맨스 있고요. 하신다면서요. 이분 또 로맨스 특집 한번 해야겠네. 그리고 해리포터는 분명히 그 동양인 그 초챙이 맞아요, 초라는 맞아요. 캐릭터를 네.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또 딴 애한테 플러팅을 하고 있고 막 맞아요. 이러길래 쟤는 또 왜 뭐지? 이렇게 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저는 몰아서 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 사이에 상당히 텀이 있는 상태로 몇 년씩 기다려서 보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이사이에 서사가 쌓이는 게 어색하지 않겠구나. 음. 근데 저는 저번 주에 봤을 때 초청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라는 생각해서 그리고 애가 갑자기 너무 컸어요. 맞아요. 그쵸, 그때쯤이면. 애들이 순식간에 커서 맞아. 네,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해리포터 시리즈를 저는 사실 판타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서양풍 판타지 그 네네. 북유럽풍 판타지 같은 JRPG 같은 장르에 네네네. 그렇게 썩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해리포터는 판타지 장르잖아요. 네네. 제가 대학생 때 판타지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붐이었어요. 반지의 제왕. 2000년대쯤에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다 나오고 해리포터 네. 나왔고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 연대기. 나왔고 맞아요. 파네미로도 나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판타지 영화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영화가 상당히 길어졌던 해리포터도 거의 한 영화당 2시간 반 정도 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막 3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랬었던 시절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대에는 마블의 시대였잖아요. 아, 맞아요. 한 10년을 잡아먹었잖아요. MCU가. 네네. 판타지 영화가 한 10년 잘 통하고 그다음에 히어로물이 또 잘 성공했던 시대가 있고 그래서 2020년대는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는 딱히 되게 큰 유행인 줄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을 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2020년대 들어서는 되게 성공한 작품들은 대부분 뭐의 2나 3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원작이 네, 있고 네. 스피노프. 네, 그런 그쵸.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고 새로운 시리즈가 확 불이 붙은 거는 딱히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다음 유행이 뭘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해리포터는 초반부는 조금 어린이 영화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어린이랑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어린이 영화 같았던 점이 도움이 됐고 네네. 그리고 뒤로 가면서는 이제 점점 제가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 이제 아마 죽음의 성물도 곧 보지 보시겠네요.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시리즈 두구두구. 요거는 이제 이것도 예상 가능한. 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흑백요리사입니다. 네.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봤었고 제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 분석하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데 네네. 그 거기서 되게 재밌는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과몰입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시절에 과몰입이라는 유행어가 질 때쯤에 다시 나온 유행어가 도파민이래요. 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때쯤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 연애 프로그램이
과몰입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환승연애였었고 그리고 지금 도파민은 저기 나는 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랑 환승연애는 연애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즐기는 방법이 다른 작품들인데 이건 지금 자극을 쫓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 유행하는 코드는. 그리고 유튜브의 숏폼도 약간 거기랑 같이. 그래서 도파민을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게 현타라는 키워드랑 같이 뜨기 시작하면 그 키워드가 준대요. 나 너무 과몰입해서 현타가 와.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과몰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내려가고 다음 게 뜨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키워드 확 뜨다가 올해쯤에는 도파민이랑 현타가 또 같이 뜨기 시작했대요. 재밌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키워드가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재밌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몰입이랑 도파민이 우리가 요즘 키워드라고 그냥 같이 묶어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결이 다른 건 거예요. 과몰입은 되게 길게 보면서 느끼는 거고 도파민은 보통 숏폼에서 느끼는 그쵸. 거라서 순간적인 오히려 거죠. 많이 안 들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거가 네. 사람들이 계속 현타를 느끼는 게 내가 내 삶이랑 상관도 없는 거에 과몰입을 해. 맞아. 내가 그러네요. 즐기지도 못하는 거에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도파민만 네네. 하고 있어라고 현타를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우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거나 내가 여기서 어떤 배울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근거가 더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서 흑백요리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좋은 어른의 표본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에드워드리도 그랬고 최현석도 그랬고 그래서 그 여경래 셰프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갔었어요. 의미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도파민 중독이 사실 현타가 저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맞아요. 기억이 안 나.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순삭되어 있어. 근데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많은 사회학 책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간 순삭, 과잉 맞아. 주체 이런 맞아요. 얘기가 항상 같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쏟는 것에 사람들이 약간 현타를 느끼는 게 꽤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 쪽으로 갈 거다. 맞아요. 이게 또 유행이 지나면 또 다시 무슨 콘텐츠에서 또 의미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쵸. 다음 타이밍은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예측이 재밌네요. 맞을 것 같은 게 한강 작가님이 상 타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로 인한 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또 때이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에 딱 맞는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감과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맞아요. 그 결과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였나 봐라는 음. 생각, 공동체 의식 맞아요. 같은 것들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결집 이런 것들이 네. 확실히 의미 있게 다가올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워낙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흑백요리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키워드가 잘 타이밍 좋게 나오기도 그러게요.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요즘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 2에 나오기 저 그거 시작했거든요. 봤어요. 네, 동들이 봤어요? 네. 얼굴에 그 1분 그거 하는 그러니까요. 거 그거 보고 진짜 이분은 팩하시던데. 예능을 하는 분이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진짜 놀랬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올해 아이돌인데요. 올해 아이돌은 남자 아이돌이 뽑힌 지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처음 아닐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데이식스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너무 노래 인기 이후로 많죠. 점점 이제 역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다시 확 뜨고 있는 밴드 아이돌인데 네, JYP의 근데 나왔던 노래들이 다 되게 좋아서 상큼 발랄하죠. 네 맞아요. 들으면서 뭔가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을 부른다면 데이식스가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엔 특히나 그런 느낌이라서 막 바다를 달리는 팀원들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정확하게 딱 그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느낌의 아이돌이라서 되게 요즘 또 밴드곡이 살짝 다시 유행하는 맞아요. 분위기가 있어서 유행이죠. 네. 거기에 중심에 있는 팀인 것 같고 근데 올해 노래는 밤양갱입니다. 네. 진짜 그게 올해였죠. 네, 올 초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 오래된 기억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벌써. 밤양갱은 그러니까 비비 원래 좋아하는데 네네. 비비는 이미지가 되게 원래 처음에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처럼 싱어송라이터고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가수로 유명했는데 왜 어둠의 아이유냐면 이분은 이제 기반이 힙합이고 그리고 워낙에 센 캐릭터나 센 음악도 많이 하던 분이고 이분을 발굴해서 키운 분들이 그 타이거 JK랑 윤미래 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힙합에 약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제 장기하 씨가 만든 노래로 네, 밤양갱이란 노래로 이제 1위를 기록하면서 확 더 대중성을 갖게 됐는데 그 노래 너무 잘 어울리기도 했고 장기하 씨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장기하 씨 라디오도 매일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 딱 듣자마자 너무 장기하 냄새가 나서 그런 경우 있죠.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까지입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그래도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쥐어 네. 쥐어 짜낸 멋지다. 거야. 쥐어 짜. 쥐어짰다. 네, 쥐어짰다라는 고백과 함께 네,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이게 올해가 맞나? 막 이러면서 찾았어요. 진짜로. 네네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양 교수님도 그러셨죠. 양 작가님도. 이상하게 2024년에는 뭐랄까 그 진짜 도파민의 해라서 그랬나 봐요. 그럴 되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몰입해서 뭔가를 보거나 책 한 권을 찬찬히 보거나 뭔가 정말 좋은 걸 배웠다 막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번에 리워드 한다고 그랬을 때 리워드 어워드 한다고 그랬을 때 큰일이다 진짜 2024년 죽어 막 이러면서 빨리 2025년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수치의 해. 그러니까 약간 네, 그 공부를 하고 배우고 혹은 뭐든지 그 콘텐츠를 더 본다든지 뭐 이런 게 거의 기억에 남는 게 없는 해였. 그러니까 씁쓸하게 남은 해네요. 분명히 뭔가를 많이 했어요. 네, 내가 뭐 네. 무인도에 있던 것도 아닌데 음. 근데 진짜 아까 의미 얘기를 했었지만 네네. 그냥 슥 지나간 것들만 많았던 것 같은 맞아요. 해였던 것 저는 같아요. 작품 소비도 조금 그랬던 느낌이라서 웹툰을 안 보지는 않았는데 딱 그래서 올해 웹툰은 그러면 딱히 없고 올해 출판만 하는 그래도 그냥 보던 것들은 봤고 새로 진입한 것들은 3권에서 놨고 뭐 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2024년에 만화나 웹툰들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제가 게을렀던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출판 만화도 엄청 많고 웹툰도 엄청 많은데 제가 덜 봤기 때문에 지금 못 찾은 거라서 네.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쉬우신 거죠. 그쵸. 2024년은 근데 이미 망했군. 넘기자. 약간 이런 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봐야지가 아니라 안 여보, 되겠다. 요 남은 넘어가자. 며칠 좀 쉬자. 네네네. 나는 그냥 올해는 그냥 일단 넘기자. 근데 워낙 바쁘셨어요, 두 분 다.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계속 열심히 보시는 이제 홍난지 교수님 같은 저도 분이 있고.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콘텐츠 소비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올해의 아쉬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올해 아쉬움은 진짜 책을 많이 못 봤다. 책을 뭐 많이 이런- 못 봤다. 네, 웹툰도 많이 못 봤다.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2024년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나쁜 애야. 가버려야 돼. 네. 그럼 어떤 내용의 어워드가 또 있을 것 같으세요? 2024년에 만화의 신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맞네. 도리야마 키라 선생님 돌아가신 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슬퍼하느라 그랬구나. 그런가? 바로 거기에서 저의 올해 이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저는 오. 유튜브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네네네. 진짜 요즘 사람답지 않게 전혀 유튜브를 그 어떤 것도 보지 정말요? 않는. 전혀? 네네. 재미예요. 재미의 이유는 뭐 모니터링을 하느라 나 이쁘게 나왔나 막 이런 거 보느라고. 네, 어쨌든 정말로 진짜 보는 게 거의 없는데 뭐 때문에 봤더라?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네. 그 토리야마 키라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래 국적이 일본이었다가 한국으로 바꾸신 네네네. 한 가수분께서 토리야마 센세에게 이제 아. 본인의 이제 뭐를 바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본업이 가수인데 네. 전혀 노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약간 가짜는 손오공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되게 약간 개그로 그냥 뭐 그러니까 앞에는 되게 진지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토리야마 센세 막 이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약간 눈물 시큰하게 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래곤볼 주제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부른 거죠. 중간에 막원강살포를 외치며. 네, 그랬는데 너무 잘 부른 거죠. 맞아요. 그래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가 이제 강남인데요. 네. 유튜버 강남이 거기 강남인데 저는 강남이라는 사람을 그냥 예능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네. 그냥 뭐 한국말 열심히 하네. 그리고 그 이상한 선수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뭐 멀쩡하게 생겨서 이상한 짓 하네. 뭐 약간 이 정도 뭐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맞아요. 것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음. 너무 그리고- 잘하는데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약간 그 어리숙하게 보는 이미지의 네, 네, 상당 네. 부분은 한국어가 어설프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본어를 부를 때 일본어로 노래를 부를 때 능숙한 것도 사실 너무 잘 불러. 당연한 건데 일본어를 너무 잘해요. 일본어를 잘하는 가수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뭔가 더 근데- 후광이 비치고. 네, 그래서 그 뒤로 시리즈가 나왔죠. 시리즈가 나왔죠. 근데 제가 사실은 진입을 한 거는 그 강남이 저는 가수입니다였나? 저도 가수입니다인가 뭐 시리즈가 아무튼 뭐 그런 오. 시리즈인데 제가 처음에 듣게 된 거는 이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히트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700만 뷰인가를 돌파하면서 오. 이제 돌고 돌아서 일본 노래. 제 트위터에 이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부 일본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가요? 유리의 베테르기우스. 맞습니다. 베텔기우스입니다. 음. 네, 베텔기우스가 700만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뷰 정도를 뚫고 있었는데 이제 그 트위터에서 이제 봐갖고 너무 잘 부른다 그래서 이 노래 나도 좋아하는데 유리의 베텔기우스는 저도 잘 듣던 네네네. 곡이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원곡보다 더 잘 부르잖아. 막 음.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전에 녹음한 곡 이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최초는 이제 그 토리야마 선생님을 외치며 불렀던 이제 드래곤볼 주제곡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드래곤볼 GT의 주제곡도 불러달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GT의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단단. 네네 단단 자드 버전을 히카레.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죠. 근데 네. 그것도 또 그 되게 와일드하게 너무 잘 불러서 근데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슬램 제발- 넣고 불러주세요. 오. 네네 뭐 해주세요 원피스 불러주세요. 근데 원피스 주제곡은 또 앞에 원피스 나레이션을 재현했는데 일본인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일본인이라고 치더라도 애니메이션 나레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간 그러니까 기대가 없이 듣다가 되게 깜짝 놀라는 나레이션이 오.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하는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그쯤부터 제발 노래만 듣고 싶으니까 노래 영상에서 잡소리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넌 제발 노래만 불러 막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되게 궁시렁궁시면서 하면서 역시 예능보단 노래가 너 어려워 노래가 참 맞아. 어려운 거야 막 이런 거 하면서 녹화를 하다가 되게 웃음기 싹 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항상 코스프레 하고 나와서 부르잖아요. 네네네. 되게 근데 그것도 어설픈 이제 안 코스프레요.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안 하는군요, 네네. 그것도. 왜냐면 사람들이 그것도 제발 노래를 진지하게 불러. 난 이 노래만 60번 들을 거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게 돼서 이제 잡소리도 안 하고 노래만 되게 진지하게 부르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전히 노래를 되게 잘 부르고요. 5만 일본 히트곡 시리즈는 다 부르고 있어서 최근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아이명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는 네. 노래를 불렀고 그 이외에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잘 불러서 저는 가끔 이제 퇴근길에 힘들 때면 그 메들리를 틀어놓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재밌다. 있습니다. 네. 네. 저 그와 비슷하게 올해 유튜브 생각났어요. 네. 뭐예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백이성 씨가 유튜브를 해요. 오. 캔의 백이성 씨 있잖아요. 옛날 오.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네. 노래를 그분은- 부르시나요? 그분이 그 노래만 불러요. 오. 근데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색깔이 진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그분이 확 그 유튜브에서 이슈가 된 게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셨는데 오. 너무 자기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듣고 싶다. 근데 그게 궁금하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부르시는 분이니까 네, 네, 네. 걸걸하고 파워풀하게 네. 부르시는 분이니까 댓글이 너무 웃겨요. 네네네. 뭐 음마 아파트 같아요. 비싸네. 네, 그래서 다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핫추핑 노래도 불렀고. 오, 재밌겠다.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막 댓글에 달린 것도 네, 네. 무슨 소주 냄새 나요. 비린내 나는 부두핑 막 그러니까 막 그분의 히트곡 있잖아요. 이제 네, 그거 네, 네, 네. 가사 가지고 이제 막 다 장난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김광석 씨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 너무 어울릴 수밖에 어울리는 없는 곡들. 노래들을 중간에 네. 부르시는데 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새삼스럽게 이 사람도 예능에 참 많이 나와서 소비됐지만 노래 정말 진지하게 진짜 잘하는 잘하시는 사람이지라는 분이지. 생각이 들어서 가수입니다. 뭐 그쵸. 네, 그리고 네. 이제 사람들이 막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부르고 하는데 이런. 네네. 이분이 저는 그 게임을 잘 모르는데 용과 같이라고 하는 누아르 게임 있잖아요. 네, 야쿠자 네, 네. 나오는. 알아요. 그 게임 OST가 유명한가 봐요. 오, 예. 근데 그걸 부르셨는데 원곡보다 더 누아르 같다고 오. 다들 막 그런 식의 댓글도 달리고 해서 음.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가수분이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유튜브 중에 이제 김범수 씨 유튜브가 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로 음. 뭔가 챌린지 음악 같은 것들을 맞아요. 재해석하는 어, 방식으로 네. 티라미수 네, 케이크. 탕후루 그 노래를 네, 엄청 네, 떴죠. 네. 그래서 그런 유튜버가 나오고 나서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랄까 아까 딱 백이성 씨라고 했을 때 되게 옛날 분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선 네네네. 순기능이죠. 실력이 되게 확실하게 있는데 네. 조금 옛날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방송에는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음.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유튜브 만들어고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되게 반가워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즘 노래를 옛날 가수가 리메이크하니까 궁금해서 듣다가 이 사람 되게 잘하네 하고는 이제 맞아요. 백이성 씨를 처음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것 그렇죠. 요즘 같아요. 요즘 세대는 친구들은 네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보면서 음. 그것도 유튜브에서 참 순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그 현진영 씨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뭔가 신인이신데 춤을 참 잘 추시네요. 막 이런 댓글 달렸다고. 그거 제일 유명한 게 스테이시의 시은 씨
네, 예, 박남정. 네, 아버지가 네, 박남정 네, 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한국 외국인들이 음. 왜 한국인들은 아이돌 가수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춤을 잘 추냐고 원래 모두가 그런 건 가수였어요. 아니야. 업계 레전드였답니다. 아,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그 올해 유튜브까지 나왔네요. 네. 올해 아, 네. 유튜브. 콘텐츠 올해- 소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시네요. 근데 그러네요. 강남 노래밖에 안 들어서 거기다 그 노래 죄송합니다 강남 씨 근데 저는 그 노래 부른 거 말고는 1절 보지 않습니다. 되게 맞아요. 정색하셔. 보시면 좀 어때요? 부인이랑 놀고 이러는 거는 왜 뭐야 봐서 뭐해요 말이야. 노래만 잘하면 됐지 가수가. 아 제가 조금 아직 안 봐서 지금 언급하기는 네. 애매한데 어제 업로드된 곡이 제목이 야스오예요. 근데 오. 야스오가 뭐냐면 강남 씨의 일본 원래 이름이 그러네요. 야스오예요. 네. 근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오리지널 곡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진짜? 말하자면 이제 그 양세준 작가님이 세준이라는 단행본을 낸 것 같은 느낌이니까 되게 어. 무겁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자기 묵직 이름. 뭘 하려고 막 이런 네. 느낌인데 아직 무거워서 못 들어봤습니다. 강산혜 씨 있잖아요. 네네. 강산혜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 제목이 강형걸이에요. 자기 본명. 그래서 그 앨범이 실제로 진짜 강산혜 씨가 가장 잘 묻어나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들어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기대감을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 올해의 곡, 올해의 노래는 넘버원 걸입니다. 아 로제. 네, 로제의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게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로제의 선행 싱글이 하나가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그냥 아파트가 되게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곡이었으니까 뭔가 그렇게 가벼운 곡을 생각을 했다가 넘버원 걸이 떴는데 저는 진짜 듣다가 막 울기일보 직전 막 이런 진짜요? 노래가 너무 일단은 노래가 좋은데 그게 그 로제 씨가 그 콘서트를 마치고 숙소에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인터넷을 켜서 자기를 향해서 달린 악플을 한 개 한 개 밤을 새워서 읽으면서 쓴 곡이래요. 근데 그게 그러면 너희 밉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 그냥 외롭고 맑은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너의 넘버원 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늦은 밤에 참 외로워.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라서 되게 눈물 나고 이런 사람이 그 새벽에 그걸 들으면서 무슨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애처롭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 존재가 그냥 좋게 느껴져서 저는 그 노래가 올해의 노래.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로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영어가 훨씬 편할 건데 그래서 그 언어로밖에 나올 수 없는 감성이 영어 가사에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 노래는 굉장히 소중한 노래가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멋지네요. 노래예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노래를 또 요즘에 열심히 듣고 있죠. 만화나 책의 형태가 아닐 뿐이지 콘텐츠 소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까? 네. 위로해주단 이상냥의 네. 오랜만에 만화는 듣는 없지만 올해의 이상향의. 캐릭터는 있습니다. 뭐예요? 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그 출판 만화 중에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어로 신간을 사보고 있다는 거는 제법 열심히 보고 네네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신간을 보고 있는 책이 장국의 알타이르랑 지금 이번에 완결권이 일본어로 나왔는데 무서워서 못 보고 있어요. 네. 보고 나면 끝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런 마음이죠. 네, 그 한국어로는 아직 완결이 안 났는데 일본에서 완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못 봤고 그 메달리스트라는 피겨스케이트 만화를 제가 네, 종종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만화가 되게 흥미로운 게 주인공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피겨를 조금 늦게 시작해요. 설정상. 그러니까 그 언니가 원래 피겨스케이팅을 했고 집에서도 언니를 이제 선수로 키우려고 뒷바라지를 하다가 언니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되게 뒤에 풀리는 설정인데 언니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해서 피겨를 접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언니는 좀 똘똘하다고 생각을 했고 둘째는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약간 얘는 조금 언니만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되게 내향적이고 약간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둘째요? 약간 미운오리 새끼 같은 어. 둘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안 됐는데 얘를 시켜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얘를 오. 피겨를 하고 싶어하는 애를 네가 막 이러면서 계속 안 시켰다가 얘가 진짜 자력으로 피겨를 하게 되는 게 이제 1권의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제 기억으로는 한 3권 만에 일본 1등을 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사적으로. 네. 그러면 작가는 이제 불안하거든요. 네. 어쩌려고 그러게. 아직 한 20권 더 할 수 있는데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막 트리플 악셀을 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트리플 악셀을 뛰면 그 위가 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 물론 그 위가 있겠지만 애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네. 막 쿼드러플 뭐를 뛰고 막 이러니까 음. 저는 되게 불안했는데 이 작가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새로워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선수의 이노리라고 하는데 이노리라는 주인공이랑 그 코치가 거의 1대1의 비중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그 코치의 시점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치가 거의 서술자 역할을 하는데 중간쯤 가서 이노리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이제 던져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코치도 천재였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코치가 갑자기 막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갖고 아 이거는 조금 재미있는 전개인데 막 그러면서 그 부분이 조금 절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그래서 제 올해의 캐릭터는 거기에 나온 이제 아케우라지 선생님인데 이 아케우라지라는 선생님의 서사는 이 사람도 너무 늦게 피겨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커가지고 막 중학생 때인가 아무튼 너무 커서 그 전까지는 선생을 만날 수가 없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서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아예 싱글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나마 본인에게 자리가 주어지는 이제 아이스 댄스로 가서 아이스 댄스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메달을 따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는 선수였는데 이제 얘 코치로 이제 다시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실은 아케우라지는 천재였던 것이다. 막 그래서 아 그래? 뭐 약간 이런 그러더니 이제 이 선생이 뭐 뭔가 그 본인에게 되게 그러니까 세계 탑급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은 했지만 너무 늦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슬프다. 네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뭔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세계를 제패한 다른 선수가 너는 너에게 매우 희소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아닌가? 딱 그런데 그 사람이 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내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끌어주지 않은 채로 묻혀버린 재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눈이라면 끄집어내서 내 제자한테 줄 텐데 난 어떻게 하면 이걸 너에게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데 그게 너무 절절한 진짜 거죠. 절절하네요. 네, 근데 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저는 아케우라지 선생님을 보는 맛으로 메달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랬을 때에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로 시점을 좀 옮겨줌으로써 약간 네.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되게 잘한 작품 중에 하나가 전 아기와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기와나도 사실은 그 아기와 나라고 하는 그 둘의 관계성만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길게 갈 이야기는 맞아요. 아닌데 나중에는 아기와 나와 우리 동네 사람이 맞아. 전부다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맞아. 좋아요. 근데 네, 그게. 옆집 형 얘기도 나오고 맞아. 근데 그게 다 형 너무 너무 좋아. 성일이 형. 너무 좋고 네. 성일이 형.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게 테니스 왕자잖아요. 그쵸. 트리플 악셀 위는 없어. 왜 없어? 우주를 뚫어라. 100번 돌기세. 만화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약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긴 뭐 하니까 그렇기는 하죠.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코치에게로 시선을 옮겨간 거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진도를 되게 빠르게 뺀 거는 저는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애 아이를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스토리가 강한 이야기들도 전개가 정말 빠르거든요. 맞아요. 네, 빠른데 메달리스트에선 얘를 그렇게 빠르게 성장시키면서 얘가 이제 금메달을 진짜로 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금메달을 진짜로 따요. 그러니까 금메달 어쨌든 그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데 스포일러지만 그 이후에 모든 대회에서 다 이제 메달을 못 따고 있어서 그럴 네. 만한 전개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야기를 어떤 수준 위로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큰 물로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사이다를 주지 않고 있는데 사이다를 주지 않는 대신에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그 선수들 전체에 다시 눈을 돌리는 제가 하이큐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들 다 되게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그렇잖아요. 피겨는 어려서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걔네들 하나하나와 걔네들에게 정말 진심인 코치들 그러니까 코치들 중에 어떤 하나도 이제 썩을 놈이 없어요. 다 그냥 너무 전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많이 넣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우리 누구가 누구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다면 같은 얘기를 누가 하니까 선생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코치들이 막 분나면서 막 뭐 그런 세계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막 이러고 여기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다 그냥 그 아이가 이 코치의 전체 전부인 걸 실제 생활에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아이와 아이를 지키는 어른의 구도를 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새롭기도 하고 그냥 선수들이 잘나서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얘들은 어리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얘들을 지켜야만 한다. 막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고 좋다고 생각하고 나레이션 중에서 이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빙판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전력을 다해서 자신을 정확한 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를 꽃피우려고 하는 이 아이들 모두를 천재라고 불러줄 수 없는 이 스포츠는 얼마나 잔인한가 막 이런 거. 그쵸. 네, 그래서 시선이 조금 기존의 스포츠물과 다른 확실히 코치에 조금 집중돼 있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일본어판을 꾸준히 사보고 있죠. 좋네요. 근데 그 요즘 스포츠 장르의 경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 흑백 요리사에서 좋은 어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요즘에 갈구하나 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맞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비지 타임을 볼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코치님 캐릭터, 감독님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해주는 대사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 선생님 쓰레기라니까요. 네네네. 늘 얘기하지만 진지하고. 안 선생님은 요즘 나오는 그런 좋은 어른들과 가장 대비되는 캐릭터죠. 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뭐 있어? 겉은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수를 부상돈으로 맞아. 밀어넣는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과 대비돼서 이런 식의 코치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도 그리고 나이 든 세대들도 거기에 대한 결핍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런 것 있나라는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보게 그런 것 되네요. 같아요. 실제로 스포츠 코치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되게 험한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쵸. 예,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던 간에 판타지로라도 그렇게 모두가 이 아이들을 한 마음으로 지킨다. 그리고 그 다른 선수만 사실은 라이벌인데 되게 같이 막 걱정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이제 뭐 라이벌에게 그런 정보는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어디가 어떻지 않아? 뭐 자세히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부분이 판타지겠지만 예, 굉장히 안전한 경기장으로 보이게 그쵸, 하는 그쵸. 거죠. 그게 너무 과도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선수 하나를 부상 입히고 이런 종류의 서사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믿음이 지금은 있어요. 네. 음. 이제 저로 넘어가도 네. 되나요? 네, 더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게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올해 유튜브를 꼽아야 되겠다. 분명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 유튜브를 딱 키면 클래식으로 다 도배가 돼 있었거든요. 알고리즘이. 그렇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변했는데 네. 그게 언제냐면 여름에 너무 더웠을 때 힘들었어. 제가 왜 그걸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뭘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유튜브가 도배가 되는 시점으로 딱 변해요. 근데 그 여행 유튜브를 그러니까 원진님 여행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고 지구마블도 보고 막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거 여러 개 막 보다가 어느 날 자꾸만 저한테 추천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가. 너 좋아할 걸 이거? 근데 아니야 나 이분 안 좋아해. 그래서 피했던 게 어떤 아저씨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영상인데 아니야 나 안 좋아해 하면서 계속 피하다가 한 10번 하니까 도대체 뭔데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마음 약해. 네, 그게 아재 여행이라는 그 아저씨가 진짜 네. 여행을 하시는 그 유튜브인데 그 소매치기 영상부터 그냥 꾸준히 보게 됐는데 영상을 너무 잘 찍으시더라고요. 이 카메라 프레임과 전문가인가? 네, 정말 그 무슨 전문가처럼 너무 잘 찍으셔서 거기에 평범한 그냥 아재는 아니군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안 뒀다가 네. 영상에 관심이 들어서 이분 대체 뭔데 하면서 그냥 쭉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영상 쪽에 이렇게 뒤에서 받침을 해주시는 스태프로 일을 하시다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 시절에 일이 끊겨서 뭐 택배 같은 일을 하시다가 엄청나게 큰 뭐 부상을 당하셔서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셨던 게 여행 유튜브라 다 나오면 나도 여행해야지 해서 여행을 하시면서 찍으신 건데 네네. 이게 본격적으로 촬영 일을 안 하셨어도 그 노하우가 이미 몸에 배시였나 그쵸. 봐요. 그래서 너무 잘 찍으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마음이 많이 뺏겼냐면
터키를 가셨어요. 튀르키예를 가셔서 네. 그 뭐죠? 그 벌룬 네네네. 벌룬에 타는 네, 것들 기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기구 열기구 타시는 거. 네네. 네, 카파도키아를 가서 열기구를 네. 타시려고 네. 되게 오랫동안 네. 준비를 하셨어요. 음. 근데 일주일 정도 한 3, 4일 뭐 이 정도를 거기에 머물면서 열기구 타는 그 업체에 가서 내일은 뜰까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예약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갔더니 못 떠요. 네. 예약 내일 할까요? 내일 못 뜰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한 4-5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네. 마지막에 네. 내일 뜰 것 같은데 얼마예요? 하니까 가격이 배로 오른 거예요. 이미 돈은 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냈다가 돌려받고 아. 냈다가 돌려받고 새벽에 네. 갔는데 네네네. 막상 열기구를 뜨지 못해서 또 돌려받고 계속 이게 반복이었는데 그러는 네네네. 동안 열기구 값은 계속 오른 어이구, 거죠. 세상에. 네. 근데 마지막에는 딱 내일은 뜰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못하겠다. 라고 세상에. 그 가격 때문에 포기를 해서 네. 그 다음날 새벽에 열기구가 뜨는 시간에 거기를 막 걸어서 올라가시는데 눈앞에 열기구가 딱 보이는데 그 영상미가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네, 이분이 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네네네네. 근데 나는 그 의미를 너무 알겠는 거야. 어. 이 세상에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주인공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요. 영화의 스태프라는 건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건데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서 나는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돈 때문에 난 또 거기에서 주인공처럼 열기구를 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쉬움이 아니야. 그건 아쉬움이나 회한이나 후회가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 만족감을 느끼는 그 눈물과 기쁨이 진짜 저한테 너무 전달이 돼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너무 그냥 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저 혼자 그럴 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으로 막 이게 느껴지고 네네.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슬픈 감정이 아니라 감동적인 거죠. 네. 어떻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해 줄 수 있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돈?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을 수도 그쵸, 있는데 그쵸. 예. 그 누군가에게는 작은 액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후회는 없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눈물에?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네요. 네, 좀 그래서 듣는데도 뭔가 되게 찡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분의 그 편을 보고 정말 근데 그 열기구 막 이렇게 새벽에 올라갈 때 정말 장관이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도 다 이렇게 찍으셨나 네, 싶어갖고 막 찾아봤는데 아, 또 탐구 정신이. 그 영상미는 그분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어떤 어워드를 이렇게 많이 살펴봤을 때 정말 길게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제가 안 쓴 게 있어요. 너무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안 썼거든요. 올해의 조성진인가 봐. 아니에요. 올해 저는 여기 썼잖아요. 네. 썼는데 사실 올해의 클래식이 있었거든요. 올해의 공연, 올해의 클래식이 있었는데 네. 이 얘기를 또 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안 썼는데 아쉽네요. 네? 뭐야? 결론이 왜 그래? 말해야 될 타이밍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의미 중독자잖아요. 재미의 제가 의미. 네, 그 평론을 하다 보니 네네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의미를 계속 찾아내는 어떤 일이 의미에서 도파민 중독에 정반대네요. 네. 네. 근데 그러네. 저는 그걸 찾아내는 게 도파민인 것 같아요. 와. 그거를 발견했을 때 정말 네네. 진짜 도파민이 완전 터져요. 오. 근데 제가 올해 초에 네. 2개의 공연이 저에게 그런 도파민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는 네네. 곡을 정명훈 님께서 지휘하시는 네네. KBS 교향악단의 그런 곡이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KBS 교향악단인데 말러라고 하는 네네. 그 작곡가의 교향곡 3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가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네네.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나는 종교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종교를 믿고 다니고 나한테도 다니라고 할까? 신이 진짜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냥 궁금증은 네, 있었는데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그 베르디의 레퀴엠이 장송곡이잖아요. 네, 레퀴엠이 네. 장송곡.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때 장송곡으로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은 진노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그런 곡들도 있고 여러 곡들로 이어지는데 공연장에 가면 그 곡에서 그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가사가 한글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번역을 들으면서 듣는데 아 저런 곡이었어? 저런 곡이었어? 이해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아니 왜 죽으면서도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저렇게 애를 쓸까? 그러니까 계속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게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잘 가세요 하는 길인 그 얘기인데 날 제발 구원해주세요. 리베라미 날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나 진짜 구원해주실 거죠. 저 사람을 제발 구원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으로도 아니면 네네. 누군가의 간증으로도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음악으로. 네 음악으로 단번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는지도 알 것 같아요. 라는 식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말러의 3번 곡은 다른 공연이었는데 네네. 그걸 들으면서 그냥 저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신이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계속 있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그 환희를 느끼고 축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악장에서 정말 와 그 연주가 되는데 아 여러분 왜 그걸 안 들어요? 갑자기 왜 갈증이에요? 나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아니 그 환희의 순간,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그 음악을 계속 믿고 그 자기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되게 그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작업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작곡을 하고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냥 신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의 것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사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육악장의 그 음악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올해 공연과 올해 클래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그때 느끼는 그 환희와 그 도파민은 아 소설도 영화도 드라마도 웹툰도 만화도 다 줄 수 있는 감동은 다른데 이 경험은 진짜 특별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순간이네. 네, 아 이렇게 또 간증을 해버렸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좀 들어봐요. 밤양갱만 듣지 말고 강남이만 듣지 말고 들어보라고. 아니요, 근데 진짜. 들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게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다 좋았어요. 이제 감상을 하는 방식이나 뭔가 그 파고드는 깊이가 다른데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고성능 센서를 갖고 계셔서 그런 거지. 네, 아무나 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 아닐 거니까 그냥. 네. 근데 저는 진짜 센서가 예민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게 살면서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너무 모든 게 다 민감하게 캐치가 되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너무 이 감정의 진폭이 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음악을 들을 때는 괜찮아져요. 너무 잘 만났다. 네. 음악을 들을 때는 그치 나 괜찮은 거지 괜찮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센서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럼 좀 분위기를 반전해서 네.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만화는 저는 정원 작가님의 똑똑한데 가끔 뭘 몰라입니다. 네, 이건 11살 정훈이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를 11살 어린이의 정훈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와 저는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내가 어린이들을 너무 진짜 어리게만 봤구나.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간으로만 대했구나.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뭔가 미숙하지만
성숙하게끔 해결할 수 있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서 보지 않고 아직은 어리잖아라고만 봤구나라고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경일일 네. 특히나 3권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적이었고요. 동경일일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경일일 3권의 그 장면은 동경일일 3번의 끝에 부분에 시호자와 님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네네. 네,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번민이 들겠죠. 그런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본인의 그런 내적인 어떤 감동적인 감흥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책을 완성해야만 그리고 그걸 많은 독자분들께 선보이고 감상을 들어야만 비로소 큰 기쁨을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고통, 그 여정 속에야말로 진실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전 이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어요. 뭔가 결과가 내 마음,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너는 기쁨을 다 얻고 있지 않니? 라는 것을 늘 시호자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에서 되게 텍스트로 딱 전달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비언어적으로 잘 전달이 됐던 부분은 초사쿠가 날아가는 자기 우산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서 잡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초사쿠의 지금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맞아요. 장면인 거예요. 자기가 놓쳐버린 열정이라든지 자기가 놓쳐버린 영감을 되찾으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고 막 뛰어들어와서 콘티를 짜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 마지막에 그 시오자와가 볼 때 우산 하나가 하늘 높이 확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초사쿠가 잡았던 그 우산이랑 같이 오버랩돼서 아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진짜요. 이게 진짜 비언어적인 매개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네. 있구나라는 진짜 너무 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만화로 네.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장면 너무 정말 이건 나의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사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진짜 천재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봤었던 그리고 아까 기억이 말씀하셨던 납니다. 그 지금 읽어주셨던 장면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구 네, 열기구. 열기구. 그 장면이랑도 같이 조금 연결돼서 느껴졌어요. 그쵸. 그러네요. 네. 네. 시오자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만화판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맞아요. 자기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물러났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 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어. 생각하고 다시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공들을 불러 모으는 약간 전대물의 박사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묵묵함과 그 꿋꿋함과 그러면서 표정에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딱 말로 이걸 설명하니까 되게 와닿는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룩백도 그렇고 이 올해는 약간 그런 해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부팅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콘텐츠들을 많이 즐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가볍게 가보면요. 빠르게 가보면 올해의 티켓팅 제가 진짜 티켓팅 없이는 한 해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티켓팅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PC방의 배신과 연구실의 축복. 뭔지 알 것 같아. 네. 제목을 너무 잘 정하셨어. 내용이 다 파악되네. 그렇죠. 내가 정말 마음 먹고 PC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좌석이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결자를 맞았다. 그 저런. 얘기입니다. 그 애들 수강 신청하고 후기 들어보면은 네. 누구는 항상 필승인 PC방에서 실패하고 네. 누구는 학교에서 근로하다가 학교 컴퓨터로 성공하고 맞아, 대충 하다가 네,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 수 근데 없어. 이번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았던 게 연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잡았냐면 네. 학생들 수업 시간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막 2시 네. 이러면 네, 1시 네. 수업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업을 55분부터 55분까지 딱 하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2시 10분까지 주고 네, 그때 네. 막 올라와서 그거 딱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러게요. 정말 계속 시계 보면서 맞춘 다음에 했는데 정말 된 거예요. 와 보람 있네요. 네, 진짜 다음 시간 축복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되게 이것이- 막 뭔가 되게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겠어요. 네. 안녕 여러분. 막 네. 아마 즐거운 수업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티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 못하면 이렇게 침울하게 여러분, 네 다시 시작할까요? 뭐 이렇게.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티가 났을지도요. 네. 그리고 올해의 아쉬움은 불발된 홍콩 여행. 어. 제가 여름에 네. 정말
그 제가 여름에 어디를 갈지를 겨울 방학 때 정하고 오, 겨울에 어디 갈지를 여름 방학에 정하거든요. 제이다 제이. 네, 진짜 네. 되게 일찍 정하는데 네,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네. 홍콩 여행 티켓을 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행 경비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네, 네, 미리 네. 해야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와 진짜 이번에는 못 간 이유가 저희 음. 첫째의 기말고사가 네. 주말을 끼고 보더라고요. 아, 아, 희한하네. 네. 그럼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주말에? 네, 네. 아니 어. 주말 동안 공부를 하라고. 아. 아니 저는- 그러니까 금, 월화 뭐 이런 네, 식인 네, 거죠. 네. 네. 근데 금요일 날 시험이 끝날 줄 알고 토요일부터 화요일 뭐 이렇게 잡아놨던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건 제가 답이 없네. 네 답이 없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아들을 알게 버려. 되면 그냥 그럴 순 없더라고요 제가 아유, 엄마라서.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도 취소하면 되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네.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취소가 안 되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 이미 구입할 때 네. 결정이 돼서 버렸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전혀 티켓값을 환불받지 못하고. 환불받지 못했다. 호텔은 아, 괜찮으셨죠? 네, 호텔은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네. 아쉽네요. 그리고 올해의 기쁨은 다시 만난 피에타. 네, 음. 피에타라고 아, 하는 네. 미켈란젤로의 네, 네, 네. 그 작품이 아주 있는데, 유명한. 네, 바티칸 성당에 있는 진열된 이 피에타는 원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 이때쯤에 그 바티칸에 여행을 갔다가 처음 가이드 투어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투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해서 가이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특이했던 게 여러분 사진을 왜 찍나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사진 찍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설명과 그 마주하는 그 느낌을 만끽하세요. 근데 거기에 막 설득이 돼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사진도 못 찍었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저희를 데려간 곳이 그 피에타 앞이었어요. 네. 근데 와, 그 사진으로 볼 때와 실물로 볼 때의 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우라가 예, 있죠. 정말 그 발터 아우라가 베냐민이 말했어. 네. 네. 그 햇빛도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서 이런 식의 나에게 감흥을 줄까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분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기가 이 가이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피에타 때문이래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피에타를 보고 한참을 여기서 떠날 수가 없었대요.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자기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 왜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사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다 피에타 때문이라고, 피에타에 대한 가문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서사에 약해. 네, 약해요 내가 이런 거에 약해. 센서가 그래서 좋아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몇백 년 전에 만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네. 몇백 년 후에 저 멀리 한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까? 너무 멋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은 그 피에타였는데 올해 여름에 또 한 번 보게 되어서 네. 와, 나 성공했어. 그러게요.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음. 느끼는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3회차 가셔야죠. 그래야죠. 네. 자, 그리고 올해 조성진은 빼놓을 수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 개촌 클래식 축제에서의 조성진. 예. 그게 그거죠. 그 내과에서 놀게 해주는. 네, 아, 네. 내과에서 못 놀게 해줘서 미안해 유나. 그거 댓글에서도 공격당하셨어. 네. 그거 사과하셔서 네, 댓글에서. 죄송합니다. 다들 네. 윤희한테 입해서. 그러니까 미안해 유나. 아니야 사과는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저의 어워드까지 하면서 저희가 셋이 2024년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네. 네. 이거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조금 좀 나은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개인사적으로도 좀 여러모로 내년은 좋은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네, 제발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이거 할 때는 항상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12월 되면 올해도 벌써 가는구나. 1년 되게 짧다 싶다가도 이거 정리해 보면 아니야 짧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뭐가 많아. 밤양갱이 올해였다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쵸, 그쵸. 저도 놀랐어요. 되게 옛날 일 같은데 올 초였구나.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밤양갱이 올해 봤겠지? 맞을걸요? 맞죠? 아마 맞을걸요? 모르겠네. 저는 하이큐
하이큐 극장판이 작년 올해네 막 이런.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올해예요? 많아요. 네. 여름에 제가 아, 그랬네. 네. 여름이었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았어. 생각보다 상반기는 되게 먼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짧지 않다. 내년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양갱 비비 찾아보니까 네. 2024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맞겠죠. 2월 13일. 맞네요. 네. 정말 초구나. 뮤비. 그러니까 뮤비가 올 초네 2월이네요. 확실히 올 정말 초네. 휩쓸었죠. 뭐 네. 이때. 인기 많았었죠. 네. 네, 저도 한 해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웹툰을 왜 안 꼽았냐면요. 제가 사실은 팟캐스트를 조경수 쌤과 최윤수 쌤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맨스 어워드를 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로맨스 웹툰이지만 웹툰을 거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꼽을 것들이 막상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팟캐스트도 올라오면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말 기간이라 엄청 바쁘셨을 텐데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24년도 진짜 양양 교수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갱. 네. 이런 거에 터지다니. 죄송해요. 참지 자존심 못했어요. 상한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또 영혼 없이 또 그런다 또. 언제쯤 영혼이 담길까? 영혼 진짜. 있어야 남기죠. 네. 아까 음악 얘기할 때 영어 만빵이었는데. 맞아. 그래요? 그 영혼 흘러 넘쳐서 막 보였어요. 그래요. 그땐 영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때라도. 진심일 때와 아닐 때가 티가 많이 난다. 맞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그죠? 아, 네.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워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어워드도 댓글에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2025년에도 즐겁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예림.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